뉴저지 노스베일에 소재한 한인 데이케어에서 원장과 학부모들 간 새로운 동의서 서명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해당 일부 학부모들에게 자녀 퇴학 통보가 내려져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항에 한시적으로 투입됐던 아이스 요원들이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신원 확인 절차를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이 올여름 매우 강한 슈퍼 엘니뇨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뉴욕 등 동북부 일부 지역에는 산불 위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에서 발생한 이른바 길고비치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과거 제기된 한인 여성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은 이번 자백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회가 해외 장기 체류를 이용한 병역 기피 논란을 막기 위해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43세로 늦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 관련 정책 발표 직전 거액의 베팅 거래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백악관이 전 직원들에게 내부 정보를 활용한 예측 시장 베팅을 금지하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최근 뉴저지 버긴 카운티 한 한인 데이케어에서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조항이 담긴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학부모들에게 실제 퇴학 조치가 내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신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란은 겨울방학 운영 방식에서 시작됐습니다. 본사 취재에 응한 학부모 A씨에 따르면 뉴저지 노스베일에 소재한 해당 한인 데이케어는 지난해 하루만 쉬었던 프레지던트 데이 기간을 올해는 한 주 전체 휴무로 전환하면서 하루 145달러짜리 겨울 캠프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10여 명의 학부모들은 환불 없는 조건으로 이미 납부한 2월 등록금에 캠프비까지 추가 요구하는 것은 이중 청구라며 캠프 무료 제공이나 크레딧 지급 등 조율을 위한 미팅을 요청하는 공동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데이케어 측은 연간 등록금을 10개월로 나눠 납부하는 구조라 환불 및 크레딧은 적용되지 않으며 캠프는 별도의 선택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A씨에 따르면 원장은 이메일을 보낸 학부모들의 행동을 무례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물어보고 보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계속 어머니는 미국에서 안 자라셔서 모르나 본데 이메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고등학생, 중학생도 아니고. 학부모 4명이 참석한 미팅이 열렸지만 미팅은 원장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됐으며 A씨는 혼나는 기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팅이라 생각해서 라운드 테이블에 다 둘러앉아서 좀 그냥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막상 원장 선생님이 그 앞에 서 계시고 선생님들이 옆에 쫙 서 계시고 이제 TV 화면을 엄청 크게 띄워두신 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사인했던 그런 페이먼트 어그리먼트랑 그거 띄워두시고 우리 대화하러 왔는데 혼나는 기분이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저희가 궁금했던 거 물어봤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뒤 갑자기 새로운 정책에 따라가는 이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미팅 이후 데이케어 측은 새로운 정책 동의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등하원 시간, 학부모 간 정책 대화 금지, 단체 의견 제시 금지, 온라인 리뷰 및 SNS 게시 제한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전달한 뒤 주말을 포함해 이틀 만에 서명을 요구했고 당장 데이케어를 바꿀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서명한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서명을 거부한 학부모들에게는 반복적인 리마인더가 발송됐고 끝까지 거부한 일부는 사흘 이내 짐을 챙겨 나가라는 퇴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차 미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퇴원 통보를 받은 아동은 졸업을 불과 3에서 4개월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친구들과 헤어지게 된 아이는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학부모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까지 2월부터 6월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최근에 이제 단체 사진을 받았는데 그걸 정말 매일 들고 다녀요 사진을. 그러면 내가 학교 안 가니까 친구들 다음 주는 누구 친구 놀러 오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아이가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이게 교육기관이고 학교라면 적어도 뭔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뭔가 이상하면 이거를 바로 잡고 학부모로서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학부모가 되고 싶어서 이상한 거는 이상하다고 말아야 된다는 생각해서 말한 거였거든요, 정말. 학부모가 온라인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자 학교 관계자 및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반박 댓글이 이어졌고
데이케어 측 변호사 명의로 거짓 정보가 담긴 리뷰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서한도 전달됐습니다. A씨는 상품을 내건 리뷰 이벤트, 수업과 방과 후 애프터케어 시간표가 겹치는데도 각각 비용이 청구되는 운영상의 문제도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본사는 데이케어 측에 전화 취재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입장을 요청했고 데이케어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심각하게 우려하며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팰리세이즈 파크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 보육 환경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자녀를 맡길 곳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케어 관련 갈등이 잇따르면서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별 갈등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공항에 한시적으로 투입됐던 아이스 요원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 당국은 신원 확인 절차를 AI 기반 원격 인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주요 공항에 배치됐던 아이스 요원들이 최근 잇따라 철수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아이스 요원들은 일부 공항에서 탑승객 관리 지원 업무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아이스 요원을 14곳의 공항에 배치한 지 약 보름 만입니다. 앞서 국토안보부 예산 갈등으로 교통안전청, TSA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일부 공항에서는 보안검색 대기 시간이 최대 4시간까지 늘어나는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행정부가 급여 지급 조치에 나서면서 TSA 인력 복귀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아이스 요원들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TSA 직원들의 밀린 임금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행정 전반에도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신원 확인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9일 그동안 시청자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해야 했던 방식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신분증 사진을 올리면 AI와 얼굴 인식 기술로 원격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스템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 얼굴 대조, 위조 탐지 기능이 포함되며 내외 신분증을 모두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연간 최소 1,000만 건 이상의 인증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도 요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기술업체 선정을 위한 정보 요청 절차를 진행 중으로 제안서 마감은 동부시간 기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공항 인력 운영부터 이민행정 시스템까지 미국의 출입국 관리 방식이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기상 당국이 올여름 엘니뇨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도가 매우 강한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뉴욕 허슨밸리 등 동북부 일부 지역에 산불 위험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르면 5월부터 7월 사이 엘니뇨가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엘니뇨 현상이 연말로 갈수록 강도가 강화되면서 강한 또는 매우 강한 수준의 엘니뇨로 발전할 확률이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슈퍼 엘니뇨는 1950년 이후 단 4차례만 발생할 정도로 드문 현상으로 가장 최근 발생했던 건 2015년과 2016년이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도가 강하다고 해서 항상 극단적인 기상재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기후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상청 감시구역에서 3개월 이동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가 섭씨 0.5도 이상 올라가면 엘니뇨 현상이라고 부르며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사건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북부 지역은 겨울철이 따뜻하고 건조해지는 반면 남부 지역은 더 춥고 폭우가 내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온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후변화와 결합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더 높은 기온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엘니뇨는 대서양 허리케인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올해 허리케인 시즌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북부 지역에서는 이미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뉴욕 캐츠킬스와 허드슨밸리 일대에 올해 첫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낮은 습도와 강한 바람, 겨울 이후 남아있는 건조한 식생이 결합돼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뉴욕과 커네티컷에 산불 위험이 높음 경도가 내려진 상태이며 뉴저지와 펜실베니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4월은 나뭇잎이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한 풀과 낙엽이 아직 쌓여 있어 쉽게 화재가 발생하는 시기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산불의 약 95%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야외 소각 금지와 담배꽁초 처리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러안에서 발생한 이른바 길고 비치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법정에서 다수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사건 종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제기된 한인 여성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은 이번 자백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대표적 미제 사건이었던 길고비치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62세 렉스 휴어먼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면 시인했습니다. 휴어먼은 최근 뉴욕 리버헤드 법정에서 여성 7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기존에 기소되지 않았던 피해자 1명까지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해 총 8건의 살인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교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외딴 지역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는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예정됐습니다. 휴어만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롱아일랜드 해변 일대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시신 4구가 발견되며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후 수색 과정에서 총 11구의 시신이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건은 오랜 기간 미제로 남았지만 2022년 특별수사팀이 구성되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수사팀은 목격자 진술과 촬영 정보 등을 토대로 휴어먼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약 1년간 잠복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3년 그가 버린 피자 조각에서 채취한 DNA가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일치하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고 체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자택 수색에서는 다수의 무기와 함께 범행 계획으로 추정되는 자료도 발견됐습니다. 휴어먼은 뉴욕 맨해튼에서 건축가로 활동해온 인물로 수십 년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 유가족과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일부 유가족은 자백을 반기면서도 끔찍한 살인마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한편 2023년 뉴욕 퀸즈에서 실종된 한인 여성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도 제기됐지만 휴어먼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자백으로 사건의 주요 부분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추가 피해자나 미확인 사건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국회가 해외 장기 체류를 이용한 병역 기피 논란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입양 의무 면제 연령을 43세로 늦추는 것이 핵심인데 아직 최종 확정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해외 장기 체류하다 만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현행제도. 이 틈을 이용해 해외에 머물다 면제 시점을 넘긴 뒤 귀국하는 이른바 버티기형 병역 기피로 불리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지 시간 9일 이 같은 제도 보완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5년 상향하는 것입니다.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높아지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제재 역시 45세까지 연장됩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해외 장기 체류 이후 면제 연령이 지나 귀국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전시 병력 의무 연령을 43세에서 47세로 높이는 방안은 이번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국방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됩니다.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 기피 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첫 관문을 넘은 가운데 실제 법 시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백악관이 정부 직원들에게 내부 정보를 활용한 예측 시장 베팅을 금지하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란 관련 정책 발표 직전 거액의 베팅 거래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지난 3월 24일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정부 내부 정보를 활용한 금융거래 및 예측시장 베팅을 금지한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경고 이메일을 발송한 이유는 최근 예측시장과 금융시장에서 포착된 이상 거래들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기반 예측 플랫폼인 플리마켓에서는 이란과의 휴전 발표 몇 시간 전 다수의 신규 계정이 휴전 성사의 베팅에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계정은 생성 직후 첫 거래로 거액을 투자해 높은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시점 전후로 원유 선물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 약 15분 전 단 2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7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검찰은 예측 시장 내 대규모 베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플랫폼 운영진과 접촉해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로 정부 내부 정보가 유출되거나 공무원이 이를 이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대변인은 내부 정보를 사적 이익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 의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번 경고는 윤리 규정 준수를 재차 확인하는 일반적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예측 시장이 국가 안보 사안을 도박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쟁이나 군사행동과 관련된 예측 시장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예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규제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구조 특성상 실제 거래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롯데 플라자 마켓에서 판매된 육류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뉴저지, 플로리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 롯데 플라자 마켓에서 판매된 소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공중보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퀄리티 미트 스카이 렌치 브랜드의 소고기, 불고기, LA 갈비, 돼지고기 목살, 주물럭 등 4종으로 참깨 오일이 사용됐음에도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참깨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은 매장 판매가 중단됐지만 냉장, 냉동 중인 소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섭취로 인한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일요일 영업 제한 규정인 이른바 블루로가 법정 공방으로 번지면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기독교 안식일 전통에 따라 식품, 약국, 주유소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의류, 가구, 가전제품 판매를 일요일에 금지하는 블루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뉴저지 내 유일한 카운티입니다. 파라모스 타운 정부는 이스트 러더포드 소재 초대형 쇼핑몰 아메리칸 드림이 주정부 소유 부지라는 이유로 블루로를 무시한 채 120여 개 매장을 일요일에도 운영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측은 주정부 소유 부지에는 블루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버겐 카운티에서 블루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 라스베이거스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화염병을 던지고 총격을 가한 한인 폴현 김 씨에 대해 카운티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크라크 카운티 검찰의 스티브 울프슨 검사장은 9일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기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김 씨가 연방법원에서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월 방화 2건, 방화미수 1건, 미등록 총기 소지 1건 등 총 4건의 연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법원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안전벨트 고정장치 결함으로 29만 4천여 대를 리콜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90, 산타페, 산타페 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입니다. 안전벨트 고정장치가 분리될 경우 충돌 사고 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현대차 및 제네시스 서비스 센터는 안전벨트 고정 장치를 점검해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보강하거나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유자 통보는 오는 6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머스브로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머스브로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